안녕하세요, 발전소입니다. 오늘은 사진을 이용해서 영상을 만들고 여기에 멋진 시나 좋은 글을 슬라이드 형태로 아래에서 위로 쭉 올라가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바로 이런 영상인데요. 명절이나 새해 아니면 크리스마스 이런 특별한 날 친구나 지인들이 카톡으로 메시지 보내주는 걸 한 번쯤은 다들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아, 이건 어떻게 만들었지? 하면서 궁금하긴 하지만 방법을 모르셨던 분들 분명히 계시죠? 자, 오늘은 이 영상을 참고하셔서 쉽고 재미있게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서 삼성 스마트폰 기준으로 설명드리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우선 앱을 다운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앱 다운받는 곳은 플레이스토어죠.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셔서 슬라이드 메시지라고 검색해 주세요. 그리고 설치를 하면 되겠죠. 제가 외부 강의를 갈 때에도 항상 앱 다운받을 때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앱을 다운받을 때에는 내가 글자를 제대로 입력했더라도 검색 결과가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설치하고자 하는 앱이 동일한 앱이 맞는지는 바로 이 앞에 아이콘을 꼭 확인하시고 설치를 누르셔야 합니다. 우리가 다운받을 슬라이드 메시지라는 앱은 아이콘이 이 파란색 모양이니까 꼭 설치하시기 전에 확인하시고 설치를 터치해 주시고요. 설치가 다 되면 열기를 터치해 주시면 됩니다. 열기를 누르면 여기에서 허용하시겠습니까? 라는 문구가 뜰 거예요. 그럼 허용 눌러주시면 되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여기에서 예를 들어 거부를 하게 되면 이 앱의 접근 권한을 거부하는 거라서 해당 앱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앱들도 마찬가지고 앱을 설치하고 난 뒤에 이렇게 허용하시겠습니까? 라고 묻는 문구가 있다면 항상 허용을 눌러주셔야 하는 점 잊지 말아주세요. 자, 설치된 앱은 내 스마트폰 앱스 화면에서 확인이 가능하죠. 홈 화면과 앱스 화면의 차이점은 제가 이전에 영상에서 한번 다뤘던 적이 있으니까 우측 상단에 영상 터치하셔서 참고 부탁드립니다. 앱을 터치해서 들어가게 되면 이런 화면이 나타날 거예요. 하단에 플러스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걸 터치해서 내 스마트폰 앨범에서 사진 불러오는 작업을 먼저 할 거예요. 여기 상단에 보면 모든 사진들이라고 보이시죠? 이 부분을 터치하게 되면 내 스마트폰의 앨범들을 전부 볼 수가 있습니다. 앨범별로 사진을 분류해 놓으신 분들은 원하는 앨범에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사진을 터치하시면 되겠죠. 자, 저는 모든 사진들이라고 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 원하는 사진 몇 개를 터치해 볼게요. 터치하는 순서가 사진이 나열되는 순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는 한 7개 정도 사진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원하는 사진을 다 선택했다면 우측에 체크 터치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하단에 이렇게 내가 터치한 사진들이 쭉 나열되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여기 아래에 보면 메뉴들이 있는데 하나씩 우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가장 첫 번째에 정렬이라는 메뉴 보이시죠? 여기를 터치해 볼게요. 자, 이건 내가 원하는 사진을 원하는 위치로 옮겨주는 기능입니다. 옮길 때에는 사진을 꾹 누른 상태에서 원하는 위치로 이렇게 옮겨주시면 되고요. 사진을 추가하려면 하단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또 사진을 추가하실 수도 있어요. 자, 사진 정렬을 다 했다면 우측 상단에 체크를 터치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편지 터치해 볼게요. 자, 이렇게 뭔가를 터치했을 때 알림이 뜨는데 이건 그냥 확인 누르시면 되고요. 여기에다 글자 넣을 때에는 흰색 부분 터치를 하시면 글자를 입력할 수 있는 키패드가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멋진 시를 넣거나 편지를 쓰거나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문장을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복사 붙여넣기 기능으로 가을에 관련된 노래 가사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편지를 쓸 때에는 가로로 길게 쓰는 것보다 띄어쓰기를 하면서 이렇게 세로로 좀 길게 쓰는 게 나중에 봤을 때 훨씬 예뻐요. 그래서 단락을 좀 구분하셔서 편지를 써주시면 좋습니다. 글자도 다 넣었으면 우측 상단에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편지를 모두 작성하고 나서 우측 상단에 체크를 터치하시면 하단에 이렇게 삭제, 편집, 정렬 같은 다른 메뉴들이 또 보일 거예요. 이건 편지를 꾸미는 메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정렬도 하고 편지의 속도도 조절할 수가 있어요. 하단에 삭제 메뉴부터 한번 보면 삭제는 내가 적어놓은 글자를 당연히 삭제하는 거고요. 두 번째 편집을 누르게 되면 틀린 글자가 있을 때 수정을 하거나 내가 추가하고 싶은 내용이 있을 때 추가하실 수 있고요. 세 번째 정렬은 글자들을 우측 정렬할 건지 중앙 정렬할 건지 이렇게 정렬할 때 선택하시면 돼요. 보통 글자를 중앙에 정렬하니까 저는 중앙으로 한번 해볼게요. 속도는 글이 위로 올라가는 속도를 뜻해요. 터치해 보게 되면 느리게도 가능하고 빠르게도 가능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속도 조절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변경하고 나서는 여기 좌측에 보면 체크박스 있죠? 이걸 꼭 눌러주셔야 합니다. 자, 그 외에도 폰트나 사이즈, 색상 이런 것들도 내가 원하는 대로 디테일하게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요. 다른 메뉴들은 직접 이렇게 터치해 보시면 바로 아실 수 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색상 같은 경우에 한번 터치해 볼게요. 색상을 터치하니까 글자 색상, 테두리 색상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네요. 글자 색상은 말 그대로 글자의 컬러를 뜻하고요. 테두리는 글자의 외곽선을 뜻합니다. 아무래도 사진에 글이 올라가다 보니까 글자가 좀 잘 보이게 하려면 상대적으로 글자 색깔은 조금 연하고 테두리는 진한 색상으로 하는 게 훨씬 글자가 잘 보이니까 한번 직접 터치하셔서 설정해 보시고 나에게 맞는 글자 컬러를 설정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다 설정하고 나서 왼쪽에 체크박스 눌러주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이 체크박스를 누른다는 건 내가 지금 작업한 내용의 세부적인 메뉴들을 다 설정했고 완료했다는 뜻입니다. 자, 다음은 음악을 한번 넣어 볼게요. 음악을 눌러서 이 슬라이드 메시지 앱 자체 내에서 지원을 해주는 다양한 음원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내가 쓴 글에 어울리는 음악을 찾아서 넣으실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음악을 터치하게 되면 노래를 들어보실 수가 있고요. 한번 들어보시고 내가 이 노래를 사용하겠다 하면 하단에 사용하기를 터치하시면 됩니다. 밋밋하게 사진에 글만 올라가는 것보다는 약간 잔잔한 배경음악이 있으면 훨씬 더 영상의 분위기가 좋으니까 음악도 추가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자, 음악도 다 넣었으면 왼쪽에 체크를 눌러서 완료해 주세요. 다음은 시간을 한번 터치해 볼게요. 시간은 이 영상의 전체 재생 시간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상이 너무 길면 보는 사람이 좀 지루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영상은 보통 30초에서 1분 정도 하는 게 좋고요. 저는 30초를 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개인 차이가 있으니까 시간 설정할 때 참고하셔서 설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영상의 시간을 보면 이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동그라미를 우측으로 밀면 점점 영상의 길이가 당연히 길어지겠죠? 자,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정을 해야 되니까 잘 보시고 내가 원하는 영상 길이를 설정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내 스마트폰에 글자가 너무 크면 글자가 가려서 숫자가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럴 때에는 내 스마트폰에 설정 들어가셔서 디스플레이, 글자 크기와 스타일 순서로 들어가시게 되면 글자 크기를 줄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글자를 조금 줄이셔서 다시 슬라이드 메시지 앱을 들어가게 되면 글자가 조금 잘 보이실 거예요. 영상의 길이를 설정하는 또 한 가지 쉬운 방법은 우측에 설정 시간 옆에 보면 화살표 있죠? 여길 터치해 보면 초를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저는 30초로 설정을 한번 해볼게요. 내가 디테일하게 시간을 설정하고 싶으면 손으로 직접 움직여서 초를 설정해 주셔야 되고요. 나는 그냥 30초 할래, 1분 할래 이렇게 있는 곳에서 선택을 하실 거면 화살표 눌러서 여기에서 터치하셔서 설정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도 좌측에 체크를 해줘야겠죠. 자, 그리고 나서 자막 한번 터치해 볼게요. 이건 내가 쓴 편집글과는 또 별도로 다른 자막을 추가할 수가 있는 기능이에요. 여기에는 짧은 문장 같은 걸 추가하시면 좋은데요. 저는 여기에 좋은 하루 되세요 라고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측으로 이렇게 넘겨보면 배경, 테두리, 화면 전환, 필터, 스티커와 같은 다양한 메뉴들이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추가적인 메뉴라서 약간 선택사항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배경은 사진의 아래 밑바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색깔을 터치해 보시게 되면 밑바탕 색깔이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테두리 같은 경우에는 양쪽 네 모서리에 테두리 둥그스름하게 하실 수도 있고 뭐 동그랗게 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테두리의 모양을 조절하실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그리고 화면 전환은 사진과 사진 사이에 화면이 이렇게 바뀔 때 전환되는 것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효과를 넣는 건데요. 이것도 원하시는 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화면 전환 같은 경우에는 사진과 사진이 그냥 딱 잘린 것처럼 확확 바뀌는 것보다는 조금 자연스럽게 바뀌면 훨씬 더 예쁘니까 화면 전환은 꼭 한번 사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항상 무언가를 하고 나서는 체크 하시는 거 잊지 말아 주세요. 필터 같은 경우에는 사진의 색감을 다양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변경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흑백으로 할 수도 있고 좀 더 쨍한 컬러감으로 바꿀 수도 있겠죠. 자, 다음은 스티커. 스티커 같은 경우에는 귀여운 스티커들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사진에 넣어서 원하는 대로 영상을 만들 수도 있겠네요. 자, 사진으로 영상도 만들고 음악도 넣고 편집글도 넣어봤어요. 한번 재생을 시켜보고 미리 보기를 한 다음에 잘 완성되었다 라고 생각이 된다면 이제 내 스마트폰에 저장을 하면 됩니다. 저장할 때에는 우측에 체크를 터치하면 내 스마트폰에 영상이 저장이 돼요. 영상은 이렇게 내 스마트폰 앨범에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혹시나 바로 누군가에게 공유하고 싶다면 여기 공유 버튼을 눌러서 원하는 대상에게 전송하실 수도 있어요. 자, 오늘은 이렇게 슬라이드 메시지라는 앱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사진에 멋진 글 그리고 음악까지 넣어서 하나의 짧은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가족들의 생일이나 특별한 날에 이렇게 센스 있게 영상을 만들어서 보내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중간중간에 영상에서 항상 뭔가를 하고 나서 체크박스 꼭 눌러야 된다라고 설명드렸던 거 이것만 잊지 않으시면 이것저것 눌러보시면서 시간 되실 때마다 만들어 보시면 훨씬 더 점점 퀄리티 있는 영상을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꿀팁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